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완화되면서 공공일자리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2달 만입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 부의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피해 구제와 맞물려 재원 마력의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접속 장애는 반복됐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면서 공공사업과 민간 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온 지 2달 만인데 방역 당국은 예전처럼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공원에 모인 65살 이상 어르신들. 화단과 풀숲 사이를 돌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거리 곳곳에 붙은 불법 광고물도 보이는 대로 떼어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집에 있으면 뭐해요? 여기 와서 종이나 줍고 뭐 시즌 줍고 이런 게 걔도 생활에 좀 보탬이 되니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2월 말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2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유, 집에서 답답했죠. 나와서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 시간도 잘 가는데 집에 이제 갇혀 있고 꼼짝을 못 하니까. 다만 여전히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야외 활동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뤄지고 방역 지침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활동하기 전후로 체온을 측정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소득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에 의해서 비대면으로 접촉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야외 활동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종교와 유흥시설, 학원과 같은 민간시설도 조심스럽게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이 학원은 장부를 만들어 출입 명단을 꼼꼼히 기록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시설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강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걸 또 어떨 때는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저희 생계가 달린 거잖아요. 만약에 저희 학원이나 어디 학원에서 문제점이 한 군데라도 생기면은 체육관과 수영장 같은 공공시설도 아직은 출입을 막고 있지만 당국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개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주말과 휴일에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의 모든 농민들에게 매달 10만 원씩을 지급하자는 농민수당 조례안이 주민 발의 9개월 만에 도의회에 부의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구제 사태와 맞물려 있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7개 농민단체가 지난해 7월 말 주민 발의로 청구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충청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내 모든 농업인에게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대상은 15만 8천여 명, 매년 1,90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피해 구제와 맞물려 재원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도의회 역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어서 이번 회기 내 통과는 어렵습니다. 청구권자, 농민단체와 집행부의 그 간극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 의회가 중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면 뭐 적극적으로 해서 좀 원만하게 좀 그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구제용 충청북도의 현금 직접 지원 계획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시종 지사가 발표한 대로 소상공인과 택시, 버스기사 등 특정 계층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주는 3차 추경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3차례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투입한 지방비는 3,800억 원, 쓸 수 있는 예산은 다 동원했다는 설명입니다. 참여 추경을 하고 나서도
또 계속 어려움이 나타나고 그러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충북형 긴급 생활재난비는 이달 초 정부 계획과 통합된 후 지급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계획 발표만 너무 요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네, 오늘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끝으로 충북도 내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접속장애는 어김없이 반복됐고 학부모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온라인 입학식.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은 노트북 앞에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입학 허가서와 장학증서도 온라인으로 전달합니다.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학교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입학식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학식에 참여했습니다.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재미있었고 신기했고 아이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미있었나 봐요. 교장 선생님 얼굴도 보고 다른 선생님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는 그게 재미있었는지 계속.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540만 명이 동시에 몰리면서 접속장애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빚어졌습니다. 접속을 하더라도 정작 수업 동영상이 중간중간 끊기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학교 홈페이지는 접속 지연으로 미처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몰리면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의 경우 주변에서 수업을 돌봐줄 사람도 없어 더욱 속이 탑니다. 아이 자체가 이제 이 기기를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경험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 집중력이라든지 또 시간 개념이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수록 학교나 교사에 따라 수업의 질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되면서 충주시가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충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행사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져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음성군과 증평군도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했고 다른 시군 행사나 민간 차원의 행사들도 올해는 대거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충북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에게 꽃다발과 간식을 전달하고 도립교양악단의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인 진천법무연수원도 꽃다발과 떡을 전달해 장기간 방역 활동으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방해하는 불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일반 승용차가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애인 주차구역에선 배달 오토바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이 있지만 이렇게 바로 옆에는 장애인 차량 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볼 때마다 뭐라고는 하는데 그냥 들은 채 만취하시고 그냥 가시니까 뭐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조금 먼데라도 그냥 노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과태료만 13억 2천여만 원. 불법 주차 적발 건수는 1년 사이 2천 건 이상 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황 파악이 안 돼 설치 기준이 지켜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표시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법정 서식으로는 현황을
파악을 하려면은 일단 시스템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민단체들은 시설 자체에 대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주차장당 몇 대의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바꿨거나 거기다가 뭔가 다른 걸 설치를 했더라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황 파악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가짜 경력을 만들어 아들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도운 대학 교수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도 김용 판사는 학술대회 논문 저자와 특허 출원 연구자 명단에 아들 이름을 허위로 올려 의전원 합격을 도운 청주의 한 대학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정당한 경쟁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북의 한 육군부대 내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강제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사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말 충북의 한 부대 안에서 상관인 장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부사관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장교의 숙소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 의회가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비 등을 담은 충주시 1차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29일까지 긴급생활지원비와 무급휴직, 실직자 지원과 충주사랑 상품권 발행 등 1조 2,522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또 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와 예산 낭비 절감 사례 인터넷 공개 등 9개의 조례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단양군이 추진하는 중앙선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중앙선 단양 도담역에서 경북 영천역 구간이 복선 전철화하면서 폐철도가 된 단성역에서 중령역 8.2km 구간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으로 단양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양군은 이 구간에 레일바이크와 풍경열차를 도입하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사리면에 추진 중인 숲교육체업단지 조성 사업이 도내 성장 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사업 공모에서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